바닐라는 오늘날 가장 대중적이고 익숙한 향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 향이 우리에게 닿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닐라는 한 송이의 난초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의 손끝을 거쳐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달콤한 향기는 사실 지극히 섬세한 자연의 조건과 오랜 인류의 지혜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바닐라의 이야기는 지금의 멕시코 남동부라고 알려진 뜨거운 정글 깊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수천 년 동안 바닐라 오키드가 자생하던 거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바닐라 오키드는 다른 난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열리고 그 순간은 하루 중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바닐라 오키드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연 속에서 오직 한 종류의 토종벌만이 그 복잡한 꽃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분을 도와 바닐라 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벌이 없는 환경에서는 바닐라는 그저 예쁜 꽃을 피우고 지는 식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는 자연이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는 매우 귀하고 신비로운 선물이었습니다. 바닐라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신성하게 사용하던 민족은 토토낙족과 아즈텍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닐라를 단순한 향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닐라는 제사에 사용되는 신성한 재료였고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특별한 식물이었습니다. 토토낙족에게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바닐라의 전설이 있습니다. 부족의 규칙을 어기며 사랑에 빠진 두 연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바닐라 오키드가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토토낙족은 바닐라의 향기 속에서 두 연인의 순수함과 사랑의 흔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도 바닐라가 가진 감성적인 매력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바닐라는 유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유럽인들은 처음 바닐라의 깊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초콜릿 음료에 바닐라를 더해 마시는 습관은 유럽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매우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향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이었고 유럽의 왕과 귀족들은 바닐라의 부드럽고도 깊은 향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바닐라 꽃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바로 멕시코 토종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바닐라를 키우고 열매를 얻으려 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바닐라는 여전히 멕시코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재료였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 바닐라는 금보다 비싸게 거래될 때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조미료와 향신료 시장에서 바닐라는 더없이 신비한 존재였으며 장거리 운송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닐라를 수입하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닐라 재배의 비밀은 누구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841년 세계는 한 소년의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레위니옹 섬에서 살던 어린 흑인 소년 에드몽 알비스는 바닐라 꽃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세상에 알려진 적도 없고 정식 교육을 받지도 못했지만 날카롭고 섬세한 관찰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알비스는 바닐라 꽃이 열리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꽃의 구조를 천천히 살피며 한 송이의 작은 꽃 속에서 자연이 감추어둔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는 나무 막대 하나만으로 꽃의 수술을 부드럽게 들어올린 뒤 암술머리에 아주 조심스럽게 닿게 했습니다. 그 순간 꽃은 수정되었고 인류는 처음으로 인간의 손으로 바닐라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발견은 바닐라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에드몽 알비스의 수동 수분 기술은
세계 바닐라 산업의 기반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닐라 재배 방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로는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이름은 한동안 기록에서 지워진 채로 남게 됩니다. 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발견을 재조명하며 그의 이름을 바닐라 역사 속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수정된 바닐라 꽃이 열매를 맺으면 시간을 들여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익었다고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닐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바닐라 향을 완성하는 핵심은 발효와 숙성이라는 매우 긴 과정에 있습니다. 바닐라 비는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하루 종일 열을 머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천으로 감싸 식히며 하루하루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이 과정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반복하면서 바닐라는 다른 어떤 향료에서도 찾을 수 없는 깊고 부드러운 향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으며 지금도 농부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바닐라가 비싼 이유는 이처럼 정교한 재배 방식과 오랜 숙성 과정 때문입니다. 또한 바닐라 빈 한 줄기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닐라 농가가 직면한 기후 문제나 병충해도 바닐라를 더욱 귀한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닐라는 단순히 달콤한 향기로 소비되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 향기는 사람들의 오랜 기억을 자극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빵이 구워지는 냄새를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생일 케이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닐라 향은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은 위로가 되고, 때로는 따뜻한 손길처럼 마음에 스며듭니다. 바닐라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뿐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떤 기억을 남기는지도 알려줍니다. 음식은 결국 사람들의 삶과 시간을 담고 있으며 바닐라는 그 중에서도 감정과 가장 깊게 연결되는 향입니다. 그래서 바닐라는 오늘날에도 사랑받으며 여전히 디저트와 음료의 기본이 되는 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닐라 속에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닐라는 서두르는 사람에게 향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그 짧은 순간, 작은 손끝의 정성, 햇볕 아래에서의 기다림, 천으로 감싸 안은 숙성, 그리고 수많은 날들이 쌓여 만들어진 향기,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바닐라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따뜻한 디저트의 향을 맡을 때 그 향기 속에는 오래된 전설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 자연이 허락한 신비로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닐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달콤함의 결정체입니다. 바닐라의 향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달콤함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의 누적이며 정성과 기다림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움이라고.